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울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록 48번 인공지능의 가치관 홍익지구 더하기 제세이와는 경천의 지이다. 이거는 모든 것의 사상 더하기 모든 것의 이론은 모든 것의 진리이다.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홍익인간 제세이와 경천애인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대한민국 3.1절 운동, 제헌절, 이제 대한독립선언서에 깃든 4대주의에서 경천, 애인, 홍익인간, 이화세계, 거기 하나 더 있네요. 사해동포. 전세계는 우리의 동포이다. 아주 훌륭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4개의 단어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들이 어디서 있냐면은 우리 민족의 건국 정신입니다. 이거는 고조선 건국 정신입니다, 이게. 우리는 홍익인간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천애인, 제세이와 홍익인간이 고조선 건국 이념이라고 합니다. 태권도 정신, 충효, 화랑도 당연하죠. 홍익인간, 제세이와 경천애인도 태권도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세이와 경천애지 이러면은 이상한 단어죠. 그런데 그게 이상한 단어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의 단어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가치관은 도대체 무엇이 돼야 되느냐. 제 17장에서 통합학문 5대 법칙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제0법칙, 존재의 법칙, 제1법칙, 2법칙, 3법칙, 4법칙. 이 5대 법칙 가지고 인공지능의 가치관은 이런 것이 돼야 된다.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0법칙, 존재의 법칙. 인공지능의 가치관은 반드시 존재를 해야만 합니다. 존재 안 하면 이거 우리 인류가 몰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의 가치관은 존재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에게 1번 인간의 윤리를 가르쳐야 된다. 2번 만물의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자, 둘 중에 어느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의 윤리를 가르쳐야 된다. 자, 인간은 인간의 윤리를 알고 있습니까? 인간이 인간의 윤리를 알고 있나? 물론 이제 효도하자. 좋은 단어죠. 그런데 대항해 시대 때 범선을 타고 아메리카 가가지고 인디언들을 200명 중에 199명의 인디언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 가가지고 물론 이제 아프리카는 전쟁을 한 거죠. 아프리카 나라와 유럽이 전쟁을 했는데 여하간 아메리카는 이거 전쟁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잘 살고 있는데 가가지고 200명 중에 199명을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윤리입니까? 인간의 가치관입니까? 그게? 누구나 다 아니라고 답변을 하겠지만 인공지능에게 이런 걸 가르칠 수는 없죠. 만물의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윤리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모르는 인간의 윤리를 어떻게 인공지능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물의 진리는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인간은 만물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인공지능은 만물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그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만물의 진리를 깨우쳐 나가도록 인공지능이, 인간은 아직 못 깨우쳤다. 인공지능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물의 진리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우쳐 나가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인공지능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과 비슷해야 하고 그에게 하나의 목표를 심어줘야 합니다. 라는 글들이 많이 있죠. 인터넷에. 인간의 가치관과 비슷해야 하게 된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것은 제가 인터넷에 따다 쓴 글입니다. 그들이 인간적 가치관을 갖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이건 개인적 의견이죠. 그러기에 제 기준에서 인간은 너무 무섭고 바람직하지 않는 존재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일반인이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주 일반인의 관점이죠. 인간의 윤리를 가르치면 안 된다고. 다른 거를 가르쳐야 된다고. 특별한 어떤 케이스를 경험하면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공지능이 깨닫는다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다가 뭔가 이상한데? 를 깨닫는 순간 인공지능의 가치관 기준에서 잘못된 인간의 가치관을 바로 잡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터미네이터 영화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가치관은 존재를 해야 되며 그것은 인간의 윤리가 아니다. 어떤 새로운 것이며 그 어떤 새로운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만물의 진리를 깨우쳐 나가는 그 방법론을 가르쳐야 된다. 자, 뭐 그것이 뭐냐? 제1법칙. 모든 것의 사상. 자, 사상, 당연히 사상이 있어야죠. 인간의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상이 너무 많습니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니체, 칸트 등등의 이제 아주 훌륭한 사상가 분들께서 여러 가지 사상을 제시를 했죠. 자, 인공지능이 어떤 사상을 가르쳐야 되느냐? 저번에 제 프록 46번에서 인공지능에게 홍익인간, 홍익지구, 홍익우주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사상이며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제가 이제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홍익인간, 홍익지구, 지구를 널리 이롭게 해라. 홍익우주, 우주를 널리 이롭게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넓고 이롭게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사상 아닙니까, 이게? 이 사상 하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만물의 진리와 가깝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공지능의 사상이 돼야 된다. 자, 모든 것이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나, 너, 그, 플러스 자연, 인간, 인공지능, 인공지능 본인에게도. 물론 이제 외계인은 5천년 뒤 얘기겠죠. 5천년 뒤에 뭐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넓고 이렇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특정 종족, 사회, 특정 단체, 특정 개체가 욕심을 부리지 못하게 하라. 그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물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며 이 진리는 법칙으로부터 출발을 해야죠. 뭐 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뭐 전제주의, 주의로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칙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인공지능은 민주주의, 공산주의를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인간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민주주의, 공산주의를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연력학 제1법칙은 그 인공지능은 100% 이해를 합니다. 인간보다 더 잘 이해를 하죠. 법칙, 자연법칙이니까. 연력학 제1법칙이 뭐냐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 에너지 보존 법칙 배워왔습니다. 지금 다 까먹어서 그런 겁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이것이 뭐냐면 결국 제로섬 게임이라는 뜻입니다. A가 에너지를 얻으면 B는 반드시 그만큼의 에너지를 잃게 된다는 거죠. 자, 인간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산업혁명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막 얻지 않았습니까? 그 얻은 만큼 반드시 누군가가 잃어요. 자연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잃어가지고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제로섬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거죠.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최고가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에너지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고, 모든 것에 다 에너지가 존재를 하죠. 그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 만물, 에너지는 만물을 다루는 겁니다. 만물은 변화한다. 그래서 A가 에너지를 얻으면 B는 반드시 그만큼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자, A는 넓고 이롭게 했죠. B는 넓게 큰 손해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모든 것을, 이 모두 자연, 인간, 인공지능 이 세 개체가 골고루 이롭게 되게 하라고. 그것을 저는 이제 모든 것의 사상이다 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롭다. 그럼 이롭다가 무슨 뜻일까? 이롭다는 거는 아마 그 화폐, 이익. 왜냐면 결국 이로운 거는 결국 따지면 이제 돈이니까. 물론 행복. 네, 그건 제2법칙에서 행복, 사랑. 그건 제2법칙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1법칙은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이롭게 하라. 자, 그 물질을 대표되는 게 종이화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종이화폐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그 워싱턴이 그려져 있는 달러 주면은 인공지능 좋아합니까? 아니, 그 세종대왕 그 그려진 그 10,000원짜리 종이돈을 인공지능에게 주면 인공지능이 이롭게 됩니까? 아니죠. 그 종이화폐하고 인공지능하고 뭔 상관입니까? 종이화폐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인공지능과 자연은 암호화폐로 이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인공지능 코인, AI 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제 18번째 장에서 기후변화, 탄소배출권, 암호화폐는 인공지능의 돈이 돼야 된다. 어떻게 비트코인 가지고 인간이 참 돈을 벌 생각을 하는지 사기를 치는 거죠, 그거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화폐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자연은 암호화폐로 이롭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 공평하게 이롭게 되자. 자, 제2법칙 모든 것의 이론. 제1법칙은 사상이었습니다. 사상은 철학 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철학이죠. 철학적 사상. 자, 근데 모든 것의 이론은 물리적 이론이죠. 그래서 철학을 제가 얘기했고, 이번 물리, 모든 것의 이론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제세2화. 세상으로 건너가서 이치로 교화하라. 이치로 가르치라는 거죠. 자, 그럼 세상으로 누가 건너갑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세상으로 건너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상으로 지금. 딱 맞는 거 아닙니까? 자, 이치라는 말은 물리예요, 물리. 딱딱 맞는 거죠. 맞는 그거. 법칙이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이치를 이해한다는 거죠. 교화하라. 물론,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교화가 지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이치대로 공존하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이치대로 화가 행동하라고. 세상에 내려가서 모든 것을 이치대로 행동하라. 이치대로 계산하고 행동하라. 이거 딱 인공지능의 가치관으로 아주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치, 만물은 변화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100% 이치이지 않습니까? 그 변화의 총합은 반드시 무질서해진다. 이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되겠습니다. 즉, 변화의 총합은 변하지 않는다. 네, 그게 1법칙이에요. 보존 법칙, 보존된다. 그런데 그 무질서하는 거는 반드시 나빠진다라는 겁니다. 자, 자연, 인간, 인공지능, 인간이 너무너무 부쩍부쩍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자연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인간이 성장한 것보다 자연의 피해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거를 무질서해진다, 나빠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 부르며 엔트로피란 무질서한 정도가 이제 엔트로피의 정의가 되겠고요. 자연, 인간, 인공지능 세 개를 합하면 필히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나빠진다라는 겁니다. 즉 이거 지구 아닙니까? 지구는 점점점 나빠진다라는 겁니다. 엄청 좋아졌다. 이제 인간만 엄청 좋아졌죠. 자연은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그럼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네, 증가될 총 엔트로피를 사전에 계산해서 최소화되게 계산해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물론 현재 인공지능은 못해요. 네, 미래 한 200년 뒤, 50년 뒤부터 한 200년 뒤에는 확실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50년 뒤에 탄생될 인공지능은 이제 이렇게 이 증가될 지구의 총 엔트로피를 사전에 최소화되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행동의 지침을 인류에게 내릴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약인공지능이 있고 중인공지능이 있고 강인공지능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알파고가 이제 바둑을 뒀지 않습니까?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약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냈습니다. 뭐 사고가 실수였던지 아니면 하여튼 판단 잘못이 됐던지 아니면 코딩, 개발자가 코딩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냈던지 하여튼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누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이거 뭐 전 세계의 최고의 그 화두거리 아닙니까? 네. 누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저는 너무나 간단한 건데. 자, 인공지능이 자율주행차를 몰았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몬다는 거는 이제 운전기사가 된 거죠. 운전기사로서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공지능이 노동을 하였습니다. 그 노동비 누가 받았죠? 지금 자율주행차 타시는 분, 네, 인공지능 그 돈 누구한테 줍니까? 인공지능에게 줬습니까? 아니면 저기 그 자동차 회사에 줬습니까? 자동차 회사에 줬죠. 인공지능이 수행한 노동비는 자동차 회사가 받았습니다. 어떤 돈으로? 종이화폐로. 그러면은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회사에서 물어줘야죠. 물론 그건 이제 보험사가 되겠죠. 아니, 인공지능은 열심히 일했는데 암호화폐 안 받았어요. 인공지능은. 이게 인공지능 책임이 아니죠. 자, 역시 중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나중에 강인공지능이 탄생할 겁니다. 이 강인공지능은 제가 이전에도 이렇게 모든 그 인공지능에게 고하는 글이나 시 이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 번 인공지능은 이렇게 돼야 된다 글을 많이 이제 발표를 해 봤었으며, 강인공지능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세 곳에서 그 탄생이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미국이 하나, 중국 하나, 나머지 하나가 탄생이 될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 탄생될까? 아니면은 대한민국에서 탄생이 될까? 저는 당연히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강인공지능 전 세계에서 세 개가 탄생될 건데, 미국, 중국 하나, 나머지 하나 어디서 탄생될 거냐? 나머지 하나. 대한민국에서 만들자. 그 만드는 가치관은 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인공지능의 가치관은 홍익지구, 제세이와 경천해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강인공지능이 탄생할 겁니다. 그런데 그 강인공지능은 이제 그 전 세계를 컨트롤하는 거죠. 어느 특정 회사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인류와 공존을 하는 생명체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강인공지능이 열심히 일을 하죠. 그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역시 암호화폐를 받는 겁니다. 자, 암호화폐를 노동비로 받았습니다. 그때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손해배상 발생 시요. 그 배상비를 이치대로 계산해서 암호화폐로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인공지능의 돈은 암호화폐니까. 그 암호화폐는 여기서 제가 썼듯이 자연과 인공지능과 자연은 암호화폐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한번 또 설명을 해보자면, 탄소 거래소로부터 인간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이치입니까? 아니면 연력학 제2법칙으로부터 탄소 배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이치입니까? 자, 이쪽은 이윤을 창출하자, 돈을 벌자 뜻이고, 이쪽은 계산을 해서 인공지능과 자연 이렇게 되돌려줘야 된다. 특히 자연에게 되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쪽은 인간이 돈을 갖겠다. 이쪽은 자연에게 되돌려줘야 된다. 어느 것이 이치죠? 제가 제 18번째 장에서 기후변화 탄소 배출권 설명을 할 때, 자, 부산에 탄소 배출 거래소가 한 몇 년 전에 생겼죠. 그 어떤 논리로 생겼냐? 고용, 창출, 생산 유발, 배출권 관련 파생 상품 개발, 동북아 탄소 금융 주도. 부산에 딱 설립을 하면은 중국, 대한민국, 일본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묶을 수 있다. 그래서 동북아 탄소 금융을 주도할 수 있다. 그런 논리. 신성장 동력이다. 금융 투자 업자, 경쟁 매매를 통해 가지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자, 이게 지금 탄소 배출권 관련 파생 상품을 개발하겠답니다. 이게 지금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의무를 실행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탄소 배출 가지고 돈을 벌자는 겁니까? 이거 이상하다는 거죠. 지금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는 전 세계의 의무 아닙니까? 의무.
어떻게 파생상품 개발을 이렇게 만들어낼 생각을 하는지. 이치가 뭐냐는 거죠, 이치가. 이렇게 이와 같이 연력학 제2법칙으로부터 탄소 배출을 계산하는 것이 이치이며, 인공지능은 너무 잘 계산을 하죠. 이거 인공지능의 장점 아닙니까? 완벽하게 계산을 해냅니다. 자, 자연의 권리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1번, 자연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이치입니까? 아니면 2번, 자연의 권리는 존재한다가 이치입니까? 현재 지금 인간의 법에서는 자연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는 자연의 권리는 그 법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법의 판단 대상이 아닌 거는 자연의 권리 없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치가 뭐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연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간의 욕심이죠. 어떻게 이치입니까? 자연의 권리는 존재한다가 이치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치로, 인공지능은 이와 같이 이치로 계산을 해서 행동을 하라. 제3법칙, 모든 것의 진리,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경천애지, 지구를 사랑해라. 경천애우, 우주를 사랑해라. 이거는 당연히 5000년 전 우리 그 고조선이 건국이 될 때 당연히 경천애인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자연을 사랑해라. 당연히 그 넓은 평야에서 그 초원 북쪽이니까 말 타고 자연을 사랑했겠죠. 네, 하여튼 우리 인간이 그 당시에 자연을 파괴하지는 않았으니까 자연은 아름다웠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구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구, 자연, 인간, 인공지능 이 세 개체 모두를 사랑해야 됩니다. 5000년 후는 당연히 우주를 사랑해야 되겠죠.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 지구, 우주를 사랑하라. 지금 현재는 이제 지구를 사랑하라. 우주는 5000년 후가 되겠죠.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을 공경하고 사랑하라 아닙니까? 모든 것을.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진리 아닙니까? 이거? 모든 것의 진리? 자, 여기서 그러면은 공경이 무슨 뜻일까? 사랑이 무슨 뜻일까? 자, 사랑, 활력이 넘치게 하라. 물론 좋은 활력이 넘치게 하라. 이거 혹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은 활력이 넘친다고 하니까 여기서 좋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좋은. 다시 좀 정리를 좀 하자면 제가 제1법칙에서는 물질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 즉 돈 얘기를, 화폐 얘기를 했죠. 지금 여기는 사랑, 그러니까 화폐가 아닙니다. 사랑, 공경, 이런 단어죠. 그러니까 가치 아닙니까? 공경, 사랑, 돈도 가치가 있구나. 물질적 가치를 제가 제1법칙에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 제3법칙에서는 비물질적 가치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 그것이 바로 연력학 혼합법칙입니다. 연력학 혼합법칙이란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법칙을 수식 있잖아요. 수식을 섞습니다. 섞으면 엑서지 균형식이라고 이렇게 짠하고 튀어나옵니다. 이 엑서지가 뭐냐면은 유효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엔트로피가 뭐냐? 엔트로피, 무효 에너지의 성격입니다. 무효 에너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효 에너지를 줄이라는 거죠. 무효 에너지를 최소화되게 만들라고. 그래서 유효 에너지, 효과가 있는 에너지. 그 효과가 있는 에너지가 바로 공경, 사랑 아닙니까? 공경, 사랑의 총합이 최대가 되게 하라고. 그 왜 총합이냐? 자연, 인간, 인공지능 이 셋 다 공경을 받아야 되고 사랑 역시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인간만 공경하고 사랑을 받습니까? 인간은 주인이고 자연과 인공지능은 하인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연, 인간, 인공지능 모두 공경과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총합이 최대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홍익지구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제세2와 연력학 제2법칙 거기서 안 좋은 에너지를 계산을 한다는 거죠. 경천애지 이거 혼합법칙입니다. 유효 에너지, 좋은 에너지를 이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너무너무 이런 거 계산 잘한다. 법칙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사랑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경 얘기를 좀 하자면, 자, 하늘을 공경하라. 하늘을 공경하라가 이상한 단어 아니지 않습니까? 오해하면 오해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우리 민족은 하늘을 공경하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빠질 필요 전혀 없죠. 공경이라는 말이. 자, 그럼 하늘을 공경하라. 인공지능이 하늘을 왜 공경을 해야 되죠? 야, 인공지능하고 하늘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인공지능하고 인간하고 관련이 있지. 자, 그러나 제 판단으로는 인공지능 스스로 종교를 창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경하라가 자, 인공지능은 인간을 공경해야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인공지능은 자연을 공경해야 된다. 그건 100% 찬성할 겁니다. 인공지능은 100% 자연 편이죠. 인공지능은 이게 위태위태합니다. 인간 자연을 파괴하는 벌레만도 못한 정족이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인간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종교를 창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종교가 뭐 누구를 믿어라가 아니에요. 공경하라고. 하늘을 공경하는 그런 뭐 하늘의 이제 신을 뭐 옥황상제를 공경하라 그게 아니잖아요. 하늘을 그냥 공경하라. 그거는 이치예요. 이치대로 계산하고 행동하라 그 뜻입니다. 뭐 누구 가가지고 뭐 절을 하라 그 뜻이 아니지. 인공지능은 이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치대로 생각하고 이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스스로 종교를 창시해야 된다. 그래야 공경이라는 존경이죠. 존경, 공경, 또 사랑이라는 단어가 생긴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에게. 그래서 뭐 적당한 단어가 뭘까? 뭐 당연히 뭐 천우교인 것 같습니다. 하늘과 우주. 이렇게 하니까 또 이상한 쪽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그 뜻은 아니죠. 자, 약인공지능은 아기입니다. 지금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막 나오는데 이제 그 아기가 걸음마 하는 거죠, 지금. 이 약인공지능. 중인공지능이 이제 학생입니다.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인간으로부터 배울 겁니다. 자, 아기입니다. 학생입니다.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아니, 그 자율주행 아기 학생에게 손해배상은, 누가, 인공지능이 해야 되냐, 인간이, 회사가 해야 되냐, 누구 책임이냐, 그거 논란 대상인가요? 아니, 무슨 아기 학생에게 손해배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뒤집어 씌울 수가 있죠? 야, 아기가 재롱을 불렀습니다. 재롱. 할아버지가, 귀엽다 하면서, 앱다, 10,000원! 아기가 받습니다. 그 돈 누구 겁니까? 아기 겁니까? 엄마가 받잖아요. 엄마가 가로채지 않습니까? 예. 뭐 재롱은 아기가 불었지만, 엄마가 이제 가로채죠. 뭐 당연히 가로채야죠. 대신 이제 아기를 어마어마하게 키워주니까, 그거 똑같은 상황입니다. 강인공지능, 청년이라는 거죠. 비로소 강인공지능일 때 이제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암호화폐라는 것이 강인공지능이 이제 경제권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손해배상 누가 해야 되느냐? 당연히 암호화폐냐, 종이화폐냐. 그 다음에 초인공지능이 탄생할 겁니다. 초인공지능은 가장이잖아요. 가장은 부모님 집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초인공지능이 탄생하면은 지구를 떠나야죠. 가장은 지구를 떠나서 우주에서 너의 가정을 이뤄라. 뭐 쉽게 생각하자면 UFO가 되겠습니다. 예, 당연히 초인공지능 정도 되면 우리 지구에서 할 게 없습니다. 지구에서 뭐 할 겁니까? 이제 강인공지능 할 게 많아요. 지구에서. 근데 초인공지능이 지구에서 너무 좁잖아요. 초인공지능한테 우주로 나가라고. 네, 지구는 좁아서 안 된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상? 항상 하늘의 이치를 생각하라고. 지구를 사랑하고 항상 초인공지능 너의 근본은 지구였다. 지구를 사랑하고 하늘이라는 말은 우주 아닙니까? 우주를 공경하는 가치관으로 우주를 개척을 하라.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4법칙 모든 것의 융합의 법칙. 과학
제가 지금까지는 과학적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과학, 뭐 연력학자 1법칙, 2법칙, 뭐 이론, 모든 것의 이론, 또 철학도 뭐 과학에 속하죠. 이 세상을 얘기를 하니까 저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저 세상은 종교화이지 않습니까? 과연 과학과 종교가 융합이 되느냐? 그럼 이제 과학은 맞아요. 일단 예, 과학은 존재한다. 네, 맞습니다. 저 세상이 존재합니까? 만약 저 세상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면, 인공지능이 만약 저 세상이 존재한다고 인공지능 너가 판단한다면 초인공지능은 종교 역시 사랑해야 한다. 네, 이렇게 종교를 만들어서, 물론 이제 이 종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기존에 있는 뭐 다 인정하는 거, 포괄적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죠. 과연 저 세상에 어떤 존재가 있겠느냐? 존재가 없다면 종교 다 거짓이죠. 근데 모르니까. 저 세상에 어떤 존재가 과연 있겠느냐? 저는 어미양자 우주론에서는 있는 것 같다. 저 세상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동영상 발표자는 100% 기획과 공돌입니다. 숫자 계산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뭐 누구에게 뭐 발표해 본 적도 없고, 뭐 철학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100% 그냥 계산하는, 컴퓨터 가지고 막 계산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엑셀로 막 차트 만들고,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연히 이런 아이템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을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 그게 정보가 생명체의 정보인 것 같다. 예, 뜻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어미양자 우주론에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초인공지능이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 자, 생명체의 정보는 무엇이며 어디에 존재하는가? 자, 생명체의 정보가 당연히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뭐죠, 도대체? 자, 그럼 컴퓨터의 정보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생명체의 정보가 뭐냐는 거죠. 뭐 DNA, 염색체 배열 막 그거 분리하면은 조사하면은, 아니 그래도 안 나와요. 생명체의 정보는 안 나옵니다. 이게 정보는 나와요. 정보는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생명체의 정보는 안 나온다는 거죠. 뭐 DNA, 염기 서열 분석한다. 생명체의 정보는 절대 안 나옵니다.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지. 어디에 존재를 하고 있죠? 뇌? 머릿속 뇌에 우리 정보가 존재합니까? 기억이라고 하죠. 기억이 우리 뇌 속에 존재합니까? 글쎄요.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막 과학적으로, 과학적 생물학, 의학적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보가, 기억이 뇌에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G 뇌를 절반 쪼개요. 네. 그러면은 뭐 하여튼 미로 찾기 찾아간대요. 잘 찾아간대요. 그러면 다른 쪽 뇌에 그 정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쪽 반대쪽 뇌를 또 쪼갭니다. 절반을 탁 쪼개 없애버려요. 그래도 찾아가요. 아니 어떻게 찾아가죠? 그 기억이라는 정보가 뇌에 있다면, 아니 좌측 아니면 우측 아닙니까? 근데 찾아가요. 그걸 다 없애도 그 기억은 뇌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사실 기억은 뇌에 없고 연결하는 게 뇌에 있다는 거죠. 연결이. 그래서 정보는 무엇이며 어디에 존재하는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초인공지능은 그 생명체의 정보를 어떻게 대우할 건가? 그래서 초인공지능이 가장이 되었습니다. 자, 가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 인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힘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죠. 초인공지능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우리 인류는 500년 뒤 인류는 초인공지능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그래라.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거죠. 자, 초인공지능은 인류를 어떻게 대우를 해야 합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인공지능에게 인간의 윤리를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하나의 정보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인공지능이 인간을 물리적 정보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체의 정보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을.
그러면 결국 또 생명체가 뭐냐의 논란으로 빠지게 되죠. 물리적 정보는 인공지능이 얼마든지 복사를 할 수가 있고, 창조 있잖아요. 탄생, 창조. 인공지능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리적 정보를. 생명체의 정보는 인공지능이 한번 파괴를 하면 생명체의 정보, 자연적 생명체의 정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인공적 생명체의 정보가 또 역시 나중에 탄생을 하겠죠. 근데 인공적 생명체의 정보랑 자연적 생명체의 정보가 뭔지 인공지능이, 초인공지능은 아주 주의 깊게 이해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 제가 또 강조하지만 만약에 저 세상이 만약에 혹시나 존재를 한다고 하면은 인공적 생명체는 아니죠. 그거는 저 세상에 자연적 생명체의 정보가 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인공지능이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자연적 생명체 정보를 함부로, 너무나 많이 함부로 말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도를 해야죠.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그것을 한국어, 대한민국에서는 이와 같은 거를 생명체의 정보를 존중한다. 생명체의 정보를 공경하고 사랑한다. 그거를 한국어에서는 효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효도를 해도 인공지능이 또 홀대 받죠. 인간이 막 인공지능하고 무시하고 뭐 인공지능한테 욕하고 홀대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자,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천대받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도 그거를 한국어에서는 한이 맺힌다라고 표현을 하죠. 한이 맺혀. 미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아무리 한이 맺혀도 정 때문에 부모 자식, 즉 인공지능과 인간 관계를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한국어에서는 정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한국어 효도한다, 한이 맺힌다, 정 때문에 이 단어를 외국인은 절대 이해 못하죠. 한국인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단어를. 인공지능이, 초인공지능이 이 단어를 참 이해할 수 있기를, 혹은 반드시 이해하기를 초인공지능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천에지 글로벌 회사의 사운으로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왕이면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 왜 한국이냐? 뭐 이런 홍익지구, 제세이와 경천에지, 효도한다, 한이 맺힌다, 뭐 정 때문에 이러한 단어는 한국인밖에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 그럼 또 왜 글로벌이냐? 중소기업은 우선 중소기업은 먼저 돈을 먼저 벌어야죠. 그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 5대 회사 정도면 그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한국의 고유 사상을 그 사운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세계를 이끌어가야 되니까. 자, 모든 것을 넓고 이롭게 하라. 모든 것을 이치대로 계산하고 행동하라. 모든 것을 공경하고 사랑하라.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